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7월 16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에서 16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간 서울시장실과 비서실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이 벌어져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 자체가 성폭력이 발생하기 매우 쉬운 이런 환경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내용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2020년입니다. 그리고 뭐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 이런 아주 작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이라는 이런 거대 조직에서 어떻게 여직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지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었는데요.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그리고 한국여성의 전화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자료에는 박 전 시장의 비서들이 각종 성희롱과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다는 이런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서울시 안에서 그동안 일어난 각종 성추행 피해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7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 피해 방지 조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 단체에 민관 합동조사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그간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단 등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강력한 의문을 표하며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일어난 사건의 성격과 문제에 대해 다시 짚는다라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포한 자료 내용이 서울시에서 실제 일어났던 피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 사례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비서실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성희롱, 성추행 피해 사례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 감기, 어깨 동무. 두 번째, 술 취한 척 뽀뽀하기. 세 번째,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네 번째, 바닥 짚는 척 하면서 다리 만지기. 네, 이런 피해 사례들이 서울시 여성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정규직 직원은 앞으로 공무원 생활에서의 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비정규직 직원은 재계약, 재고용 등 일신상의 신분 유지 불안을 이유로 신고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대에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식의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요. 저도 정부 출연기관에서 15년 정도 일했지만 회식 자리 많았습니다. 물론 노래방에서 노래하면서 어깨동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이런 식의 노골적인 신체 접촉을 글쎄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남자 직원들이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친밀감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뭔가 음흉한 접근으로 이렇게 바라본 적은 없습니다. 그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은 누가 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다음으로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피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평소 1시간 넘게 뛰는데 여성 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장이 운동 등을 마치고 온 후 시장실에서 그대로 들어가 샤워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근처에 가져다 주어야 했다. 샤워를 마친 시장이 그대로 벗어두면 운동복과 속옷을 비서가 집어 봉투에 담아 시장의 집에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집무실에 침실이 있는지, 샤워실이 있는지 이것부터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비서들이 무슨 파출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기 벗은 속옷까지 비서들이 수거해야 하죠? 참 이해 안 되는 대목이죠. 세 번째, 시장은 시장실 내에 침대가 딸린 내실에서 낮잠을 잔다. 그런데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은 여성 비서가 해야 했음. 일정을 수행하는 수행 비서가 깨워 다음 일정으로 가면 효율적이지만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이 나빠하지 않다고 하면서 깨우는 일을 여성 비서가 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뭐 여성 비서가 깨우면 더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유, 참, 네, 이해 안 되죠.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시장은 건강 체크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쟀답니다. 자, 피해자는 가족이나 의료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냈지만 여성 비서의 업무로 분류가 됐다라는 것이죠. 박 전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아. 뭐 이런 성희롱적 발언을 계속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라고 부르고 있죠. 피해자 A씨를 가리켜서 자기가 내 혈압을 재면 내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이 안 좋다. 뭔가 굉장히 웃으면서 이 얘기를 했겠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자기가 나를 설레게 하거나 자기를 보면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때문에 내 혈압이 높게 나온다. 뭐 이런 농담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16년 1월부터 반기마다, 그러니까 매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옮겨줄 것을 요청했는데 번번이 거절되다가 마침내 2019년 7월 근무지를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2월에 다시 비서 업무로 와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피해자가 인사 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인사 담당자는 이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7월 8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소위 박원순의 측근들, 뭐 전현직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서울시 안에 있는 뭐 비서관, 임기제 정무보좌관 등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연락을 취해왔고 압력을 가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너를 지지한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 진영론에 또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아라 라고 조언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유형은 힘들었겠다 라고 위로하면서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만류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너와 같은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그런데 땡땡땡은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특정인을 지목하는 뭔가 일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분명하기는 한데요. 고소인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내용인지 아니면 고소 내용 중에 뭐 박원순 시장과 연관된 부분이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인지 이것 자체는 조금 불명확합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잘 밝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야 라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피해자 단체 측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링크했네요. 저는 사실 여성이라던 박원순의 죽음, 진보 전체의 죽음이다 라는 기사를 링크했는데
네, 이런 코멘트를 달았는데 제가 읽으면서 아주 빵 터졌습니다. 진중권의 트루스 오디세이 마지막 글입니다. 그동안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글마다 주옥 같은 악플을 남겨주신 문바 여러분은 하시는 일마다 내내 재수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읽으면서 한참 웃었던 글인데요. 이 글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이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박원순을 고소한 피해자를 향해서 4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냐 라는 식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분들에게 이 글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